예, 그 다음에 좀 쉬셨죠? 자, 476페이지 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아까 묘에 관한 문제가 꼭 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장사법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일단 그 입법 취지에서 재정 목적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 줄 2001년 1월 13일 시행, 그거 동그라미 쳐놓고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만 이 법을 적용합니다. 이게 시험 나오진 않지만 이걸 알아야 돼. 그 이전에 설치된 묘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국가 동그라미.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는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건 두 가지는 전제로 깔고 공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어느 법을 제정하면 이제 용어가 있죠? 용어는 이제 내용 공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볼 거예요. 자, 오른쪽 3번. 매장, 화장, 개장 신고 있어요? 네. 자, 7번 들어갈게요. 매장이란 건 땅에 묻어서 장사한 걸 말합니다. 이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며칠이네? 그건 사전 신고란 소리요, 사후? 사후. 화장은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신고는 신고인데 사전 신고입니다. 하고자 하는 자 그렇게 표현했죠? 네. 사전 신고. 신고냐 허가냐? 사후냐 사전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럼 개장은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신고입니다. 개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전 신고입니다. 개장. 그럼 개장이 뭐라 그랬어요? 자, 개장이란 말은 거기 왼쪽에 용어 나와 있어요? 네. 그 4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개장. 옮기는 거. 그러죠? 이걸 화장시켜 버린 것도 개장. 이것을 봉안시설로 옮기는 것도 개장. 자연장 하는 것도 개장입니다. 자, 용어에서 매장이란 건 땅에 묻어서 화장은 불에 태워서 개장은 옮기거나 화장하거나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자연장한 걸 말한다. 용어 잡았죠? 네. 그러면 자연장 개념은 또 뭐예요? 자, 화장시키면 유골 골분들이 있어 없어? 수목이나 화초, 잔디, 밑이나 그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걸 자연장. 그 구역을 자연장지 그래요.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해보세요. 개장할 때는 어디다 신고해야 되냐면, 이 두 가지는 현존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면 신고해야 돼요? 양쪽 다 해야 돼요? 양쪽 다 합니다. 현존지하고 개장지랄에 양쪽 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양가로 3번에 또는을 뭐라고 바꾸라고 그랬어요? 와, 그렇지. 현존지와 개장 양쪽 다 하고, 이 두 가지는 어디다만 신고해야 돼요? 자연장하고 봉안은 현존지, 그렇지. 현존지만 신고하라 그랬어요. 현존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 그러니까 옮기거나 화장시킨 건 양쪽 다 신고.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현존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만 신고입니다. 야, 거기 책이 안 나와 있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됐죠? 거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복잡하면 매장은 신고, 화장도 신고, 개장도 신고. 매장은 사후, 화장, 개장은 사전. 이것부터 먼저 공부하세요. 자, 4번 묘지 구분 나와 있어요? 네. 자, 묘지는 크게 무슨 묘지, 무슨 묘지? 공설묘지도 있고 사설묘지가 있어요. 공설묘지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를 말하고, 그럼 국가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설묘지는 개인들이 설치한 거죠. 종류가 몇 가지? 개인묘지, 또 가족묘지, 또 정중묘지, 문중묘지, 그러죠? 그럼 법인이 집단으로 설치한 묘지를 무슨 묘지? 법인묘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개념 간단하게 잡아드릴게요. 개인묘지는 몇 기 분묘를 개인묘지라고 그래요? 1기. 근데 이제 그 개인묘지 개념이 478페이지 첫째 줄 후다. 또는 그랬죠, 또는.
거기 좀 신경 써주세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하고 배우자 관계했던 자, 배우자 관계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것까지도 뭘로 봐? 이제 보통 일기분묘가 개인묘지인데 배우자하고 같이 묻힌 것까지도 개인묘지로 본다는 거지. 그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가족은 민법상 친족 관계했던 자를 같은 구역. 이건 정중 구성원을 같은 구역. 법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같은 구역에 설치한 걸 뭘 말하죠? 그 개념 잡았죠? 그럼 양가리 2번 면적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설치 기준 면적 적어드릴게요. 자, 사설묘지 설치 기준 면적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입니다. 가족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정중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여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법인만 이상. 나머지는 전부 이하. 초과할 수 없다가 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연결했어요? 30, 100, 1000, 10만. 따라해보세요. 시작. 30, 100, 1000, 10만. 법인만 이상이에요. 어떻게 한다? 30, 100, 1000, 10만. 집에 갈 때도 30, 100, 1000, 10만. 학원 올 때도 30, 100, 1000, 10만. 집에 갈 때도 30, 100, 1000, 10만. 좋아. 자, 다 외워졌죠? 그런데 1기당 점유 면적이 있어요. 한 기당. 1기당. 점유 면적 있잖아요.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는 똑같이 얼마? 30. 나머지는 10. 합장했을 때만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죠? 공설 묘지도 10, 15입니다. 10. 합장했을 때는 15. 그러니까 1기당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만 30이고 나머지 전부 다 10. 합장 얼마? 15. 됐어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분묘 형태에 있어요? 분묘는 두 가지 있죠. 봉분하고 평분이 있습니까? 봉분하고 평분인데 높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봉분은 높이가 1m, 평분은 50cm입니다. 개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봉합묘 높이는 70이고 1기당 면적은 몇 제곱미터? 2제곱미터.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면적 알아두시면 되고.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이제 또 뭘 알아야 돼요? 그 묘지 설치죠? 네. 자, 칠판 보세요.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신고요, 허가요? 자, 시장군수구청에 신고하라 그랬어요. 며칠? 30일 이내.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가족묘지, 정중묘지, 법인묘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면적이 커요, 적어요? 커요. 그러면 신고겠어요, 허가겠어요? 허가입니다. 허가는 다 사전이 되겠죠? 네. 허가 동그라미. 신고냐, 허가냐 구별을 해야 되고, 사전이냐, 사후냐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족묘지는 개인묘지만 30이잖아요. 네. 면적이 크죠? 네. 허가. 끝. 그래서 이제 개인묘지만 신고, 가족정중법인은 허가. 허가는 전부 다 사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양가로 4번. 무슨 장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연장지라는 것은 아까 자연장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랬죠? 네. 자연장하는 구역이 자연장지야. 그래서 이제 그 1번은 그 개인 가족 장지가 뭐고, 정중, 문중 자연장지가 뭐고, 개념이요. 개념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되고, 그 동그라미 2번 별표 쳤어요. 이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개인 묘지는 신고고 나머지는 전부 허가라 그랬죠? 네. 근데 자연장지는 어디까지 신고냐? 여기까지 신고야. 자연장지는 어디까지 신고요? 정중까지 신고. 뭔만 허가. 자연장지는 이것만 허가야. 그럼 일반 묘지하고 비교되고 있어요? 자, 일반 묘지는 개인만 신고. 나머지는 전부 허가. 기억나죠? 여기. 근데 자연장지는 여기까지 신고. 이것만 허가. 법인만 허가요. 근데 신고는 신고인데 또 나눠지죠. 개인 묘지는 며칠 내 신고? 30일 이내 신고. 나머지는 미리 신고. 오이씨, 머리 아파 죽겠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복잡하면 일단 일반 묘지부터 먼저 공부하세요.
그래서 내가 1, 2월 달에 그래서 자연장기 안 한 거예요. 헷갈리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묘지는 개인 묘지만 신고 나머지는 전부 허가라고 했죠. 허가라고 했어요. 면적 크니까. 근데 자연장지는 종중까지 신고, 뭔만 허가? 법인. 근데 신고 중에서도 개인은 30일이고 나머지는 미리. 30일 미리. 다 동그라미 쳤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연장지는. 동그라미 3번은 나중에 할게요. 이 다른 학원에서 이걸 했더니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면적은 서서히 할게요. 이해됐어요? 5, 6월 달에 할게요. 일단 2번만 하세요. 2번 자연장지. 맛만 보여줬어요. 그렇죠? 됐어요? 예. 그래도 헷갈려. 이번에 모의고사 나오면 또 틀릴 거예요. 이거 모의고사 나와. 잘 봐봐. 묘지 설치.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설치 제한 지역 갈게요. 자, 칠판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거 종중 법인 묘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또 둘로 나눠지죠? 종중 법인 묘지. 그 다음에 개인 가족 묘지. 또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게 돼 있어, 지금. 이것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거기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역 있습니까? 네. 그 도, 철, 하, 예, 동그라미 있어요. 두 문자로 하게. 이건 몇 미터 떨어진 곳에? 300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돼요. 도, 철, 하, 예,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그럼 나머지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공중,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죠? 이건 500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돼요. 됐어요? 근데 개인 가족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역은 몇 미터? 200. 떨어진 곳에. 그 다음에 20호. 학교, 공중 있어요? 이것은 300. 3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두셔야 하는데, 자, 종중 법인은 도철 하에가 얼마? 300. 20호 학교 이런 거? 500. 개인 가족은 도철 하에가 200. 나머지? 300. 그래서 200, 300. 300, 500. 이해되셨어요? 예. 이렇게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돼. 떨어진 곳에. 떨어졌어요. 그죠? 그거.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설치 제한지역 나눠놓고, 자, 6번에 보면은 설치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묻힐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냐? 이 말이에요. 30년입니다. 자, 설치 기간이 원칙은 몇 년? 30년. 그러면 이 30년이라는 거 길다고 생각해요? 짧다고 생각해요? 짧아. 묻혀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살다 보면 또 금방 가죠? 그럼 연장 가능합니다. 원래 30년에다가 몇 번? 한 번 가능해요. 몇 년까지? 30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최장 몇 년? 60년까지 가능해요. 최장 60년까지 가능한데 봐보세요. 근데 연장 기간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묘쓸 장소가 없어 서울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례로 단축할 수 있어요. 연장 기간만. 원래 기간은 단축한 게 아니에요. 단축 가능하는데 몇 년에서 몇 년 사이? 30년 사이. 그럼 예를 들어봐. 이건 예입니다. 어디까지나. 10년으로 서울시에서 단축을 해놨다. 연장 기간을 가능해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최장 몇 년이 돼? 40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설치 기간이 끝나든 연장 기간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묘를.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몇 년 이내? 1년 이내. 매장된 요거를 화장시키거나 봉안시설로 옮겨야 돼? 네. 그 말입니다.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30년 밑줄. 자, 1에서 30년 연장, 조례, 연장 기간 단축할 수 있다. 밑줄 원하세요? 네. 그리고 양가로 7번,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봐보세요. 칠판 봐봐. 칠판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 자, 갑우 토지에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누가 승낙도 없이 묘를 써놨네? 갑우 토지에 승낙도 없이 우리 묘를 써놨어. 화가 나, 안 나?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이 저 분묘를 파서 버릴 수 있을까? 바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될까? 신고만 하면 될까? 허가를 받아서 개장할까? 신고를 해서 개장할까? 허가를 받아서 개장을 해야 돼.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개장은 허가를 했어요? 신고를 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개장은 신고를 했어요? 허가를 했어요? 신고인데 미리 신고하라 했잖아요. 몇 분 지났는데 이렇게 흔들려 본다. 이 자연장지 면접까지 했더니 그냥 스태미만 나가지고 스태미 나고 나 라면 끓인 줄 알았어. 학생들이 하다 스태미 돼서. 그래서 자연장지 면접 오늘 생각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허가를 받아서 뭐 한다? 그럼 아까 개장은 신고라 그랬잖아요. 이건 허가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이건 나무 분묘를 옮기는 거예요. 소유자가 나무 분묘를 옮길 때.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로 허가 동그라미, 개장 동그라미. 그 두 번째 허가 찾았어요? 개장 찾았어요? 여기는 개장이지만 신고가 아니라 허가예요. 나무 분묘를 옮길 때는 허가를 받아서 개장.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기억,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이런 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개장할 때는 일단 절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그 뜻을 알려야 돼. 그 토지, 그 분묘 소유자에게. 아, 그래야 되죠? 근데 분묘 소유자를 모를 수도 있어, 없어? 몰래 누가 써놔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일간신문에 있는데 공고를 해. 일정 기간. 그러죠? 공고를 해. 그래도 안 나타나. 그럼 어떻게 해요? 처리해야지. 어떻게 처리하냐? 그 책에 나와 있어. 봐봐. 오른쪽 3개월 이상 기간 밑줄 그어놓으시고 연고자에게 알리라고 했죠? 근데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뭐 해야 돼? 공고. 개장한다는 뜻을 공고를 하고 그래도 안 나타나잖아요. 알 수 없는 경우는 화장 후 6월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실을 뭐 해야 돼? 신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3번, 4번이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4번은 공부 똑같아요. 3번하고 똑같은 원리고 자연장지다 뿐이지. 똑같아요.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자, 7번 한번 보세요. 지금 을이 승낙을 받고 썼어요? 승낙 없이 썼어요? 그럼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보조를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없다 동그라미. 자, 승낙 없이 설치하면 토지 사용권이나 보존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시효 취득할 때는 승낙 없이 써도 20년간 평온 공연하면 사용권을 취득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용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관계가 어떻게 돼? 그렇지. 오, 머리 돌아간다. 오, 좋았어요. 오, 오랜만에 머리 확실히 돌아갔어요. 자,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는 이 법을 적용받죠? 그러니까 2001년 이후에 설치된 묘는 시효 취득이 안 된다는 소리야. 승낙 없이 써도. 그러면 지금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은 2001년 이전에 설치한 묘만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 말이야.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그래서 알아야 돼. 그 자체가 시험 나온 건 아니에요. 이해독기에서.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장사법에서는 이때는 시효 취득이 안 돼. 사용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뭘 없이 쓰면? 승낙 없이 쓰면.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장사법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도 많이 추가됐죠? 1년보다? 예, 그것까지 확실히 공부해봐. 나머지 못한 것은 5, 6월 달에. 자, 뒤편에 넘어가세요. 자, 400 몇 페이지? 82페이지. 토지 이용계획하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나와 있어요? 네. 자, 칠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물건 조사하는데 기본적상 다 조사 아까 끝났죠? 권리관계 아까 조사 끝났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상태, 환경, 입지조건 조사해야 되죠? 조세 조사해야 되죠? 예정금액 조사해야 돼. 조사할 거 엄청 남았네. 확인 설명서까지 써야 되는데. 좋아. 오늘 새벽 3시까지. 자, 그러면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뭘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 그래서 483페이지 2번에서 양가로 2번 첫째 줄. 도시계획구역 내외 동그라미 내외를 불문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그러면 아까 등기부에도 나온 것만 조사하고 나오지 않는 건 현장 조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이용 제한도 나와 있는 것만 여기 토지 이용 계획에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나와 있는 것만 조사 가능해. 그럼 나오지 않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현장 조사는 관계법을 찾아봐야 돼. 관련 법. 주변에 문화재 있으면 문화재 보호법 이걸 뒤져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양가로 3번 네 줄 다 이쪽 오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두 번째 줄 중요한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를 정해 놓는 것이지 모든 이용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지 않는 것은 관련 법 및 현장 답사를 통해서 보충하라고 나와 있죠? 네. 보충 동그라미.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이 나옵니다. 486페이지. 농지법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농지법상 거래 규제입니다. 이건 이용 제한이 아니라 무슨 규제? 그러면 또 농지법은 원래 공법이죠, 공법. 근데 이 농지법도 공부하려면 용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용어는 필요한 부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시험에 나온 것이 487페이지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이게 가장 자주 나오고 그 외에 위탁 경영이랄지 사용대차, 임대차도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법 중에서 관련된 부분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됐어요? 예. 그래서 농지소유 상한제, 농지증이 가장 자주 나와요. 그러면 농지소유 상한제 볼게요. 농지소유 상한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상속 농지 중에서 농업 경영에 이용했다, 안 했다? 농사를 안 졌으면 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거. 자, 만까지. 근데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뭘 했어요? 이농을 했어요. 이것도 얼마? 만. 됐어요? 그러면 주말 체험 용농은 얼마까지? 1000입니다. 1000. 1000 제곱미터 이내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각각이 아니라. 그래서 농지 소유 상한제는 만, 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만, 천. 자, 상속은 두 번째 줄은 만, 니은도 만, 8년도 동그라미 쓰세요. 이것은 미만, 미만하고 전부 동그라미. 부부 같으면 합산해서 천입니다. 자, 뒷페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가 있어요, 없어요? 자, 농지를 사들이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농지증 그럽니다. 농지증 그러죠. 예? 자,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동그라미 3번 이게 이제 주로 공부할 내용이에요. 근데 2번이 대단히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기억하고 니은 묶으세요. 기억하고 니은은 농지증이 있는 것이고 디귿부터 비읍은 농지증이 없어도 되는 것들이요. 농지가 다 농지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없어도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묶으세요. 기억하고 니은 디귿부터 비읍.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기억해 보면 농지를 매매로 취득할 때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교환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증여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증여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싫어 그랬어 내가 증여를? 1, 2월달에 이야기했어요. 왜 증여 또 증여 동그라미 쳐졌죠? 네. 왜 내가 증여 동그라미 쳐졌어? 그 이유. 그렇지.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비교해서 아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 이 앞주에 배운 내용이잖아요. 네. 허가구역에서 증여로 취득할 때는 무상이니까 허가증 없어도 된다 그랬죠. 네. 농지증은 증여도 있어야 돼. 헷갈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판결도 있어야 되죠. 네. 경매도 있어야 되죠. 네. 경매 동그라미. 공매도 있어야 되고. 경매는 또 왜 동그라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경매는 허가증이 없어도 된다고 이 앞주에 했죠. 네.
근데 농지증은 경매도 농지증이 있어야 돼. 그럼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요, 경매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합니다. 자,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매각 결정 기일 써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매각 결정 기일까지. 매각 기일은 경매한 날짜고, 매각 결정 기일은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 날이거든요. 이때까지 농지증을 제출하면 농기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하여튼 매각 결정 기일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요하지 않는 것들 짚어드릴게요. 상속은 필요 없어요. 상속은 농지증이 필요 없고, 또 가로 안에 상속 인에게 한 유증이 있죠? 인에게. 자, 인에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찾았어요? 왜 그래요, 왜? 상속권이 있는 자의 유증을 하면은, 이게 막내 아들이 상속권이 있어. 농지를 더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언으로서, 유언에 의한 증여가 유증이거든요. 죽으면서 막내에게 이 농지를 유증할 수 있죠. 그것은 농지증이 필요 없어.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그럼 반대해서 가면 상속권이 아닌 사람, 상속이 아닌 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담보농지로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경매는 있어야 돼. 그럼 담보농지는 또 뭐예요? 경매하고 담보농지 비슷하죠? 근데 경매는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담보농지는 없어도 된다 했잖아요. 담보농지는 뭘 말해요? 너만 깜빡깜빡 하지 마라, 빨리. 몰라요? 공부는 모르는데, 우리. 예, 그래. 알고 있어. 자, 우리가 보통 농민들이 어디서 돈을 빌렸어요? 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 빌려 쓰잖아요. 그럼 돈 빌리면서 그냥 빌려요? 저당 잡아요? 농지 저당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못 갚게 돼 있어. 아니, 못 갚아서.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농지가 경매 들어가거든요. 경매 들어가는데 2번 이상 유찰이 돼. 그럼 살 사람이 못 만났다는 소리죠? 그때 채권자인 농협이 그때 경매 직접 참가합니다. 2번 이후에. 그러면 그 채권자가 농지를 사들일 수도 있어, 없어? 이게 담보농지야. 이런 경우는 없어도 돼. 그 외의 것은 다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하여튼 그냥 담보농지는 없어도 된다. 이러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농지 전용이라는 뜻이 뭐예요? 농지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쓴다?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는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협의는 신고나 허가는 농지증이 있어야 되고 협의 완료는 없어도 된다고 나와 있죠. 이것은 협의는 어디서 어디 하는 거예요? 관청에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앞주에 토지거래 허가제 배울 때 계약 당사 쌍방이나 일반인 국가나 자치단체 토지공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허가 신청한다 해서 협의한다 해서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보죠. 같은 원리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이란 말은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럼 밭은 농지 맞죠. 전답 과수원이 농지니까. 그럼 밭에다 건물 지으려면 그 건물 지을 용도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농지 관련 부서에다가 협의 요청해. 관청에서. 그러면 협의를 얻으면 이런 경우 농지증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 개인들이 전용이하고 집 짓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농지증이 있어야 되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는 없어도 되고, 있어야 되고, 협의하려는 없어도 되고. 이것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경매하고 담보농지 이거. 됐어요? 예. 또 하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녹지지역은? 아니, 둘로 나눠죠. 녹지지역은 그 니은하고 디귿이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치 않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니은이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것은 없어도 돼. 됐어요? 디귿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치 않는 것은 농지증이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들어갈 것은 없어도 됩니다. 니은 디귿에 나와 있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3가지만 적을게요.
공유 들어봤죠? 공유 농지를 분할할 수도 있잖아요. 농지증 필요 없어요. 분할. 그럼 이건 있는 쪽에다 적어야 돼요? 없는 쪽에? 없는 쪽에다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효 완성.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이잖아요. 농지증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농업법인이 뭐 할 때? 합병이 됐을 때. 적으세요. 세 가지 적으세요. 농업법인은 뭐다? 합병. 이것도 농지증이 필요 없어. 자, 필요 없는 거 세 가지 적어놨어요? 없는 쪽에다 적어야 돼. 공유농지 분할, 시효 완성, 농업법인은 합병, 뭔병? 합병. 적어놨어요? 네.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과목에서. 2번이, 동그라미 2번이. 동그라미 2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농지증 발급 절차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일단 농지증을 발급하려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들어가야 돼. 자, 두 번째 줄 적으세요. 기억에서 두 번째. 뭘 작성한다? 농업 경영 계획서. 그리고 누구에게 제출? 시구 읍면장이요. 읍면장 동그라미 군수 X. 우리가 보통 시장군수 구청장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군수 대신 뭐가 나와? 읍면장. 이거 주의해 줘야 되고. 그러면 니은 발급은 며칠 내에 발급? 4일 체크. 근데 가로 안이 중요해요.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 면제는 며칠? 2일. 그럼 면제 사유가 디귿에 세 가지 있어 없어? 있어요. 시험 연구, 주말 체험 연로, 전용허가 신고 있지 않아요? 이 세 가지는 농업 경영 계획서는 필요가 없어. 근데 지금 현재는 농지잖아요. 그러니까 농지증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며칠? 2일. 이거 2일이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은 며칠 내 발급? 2일. 주말 체험 영농은 며칠 내 발급? 2일. 주말 체험 영농은 며칠 내 발급? 2일. 원래는 며칠? 4일. 이 세 가지 면제는 2일.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근데 지문을 연결시키면 잘 안 보여. 주말 체험 영농은 2일.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농지증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농업 경영 계획서가 면제돼. 농업 경영 계획서. 농지증은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거 주의해 줘야 돼. 그래서 4번은 뭐 상식으로 읽어두시면 되겠고. 자, 양가로 5번 위탁 경영. 첫째 줄 맺어보세요. 농지 소유자는 다음 경우 외에는 위탁 경영할 수 없다 그랬죠? 네. 그럼 밑에 있는 것은 위탁 경영 가능하다는 소리죠? 네. 그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6가지인데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만 외우세요. 일단은 그 기억 체크하세요.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은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징집, 소집, 위탁 경영 가능. 그 다음에 몇 개월 이상 국외 여행?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할 때도 위탁 경영 가능. 6개월 국외 여행 그럼 틀려? 몇 개월? 3개월. 위탁 경영 가능해요. 국내 여행은? 안 돼. 국외 여행이야. 몇 개월? 3개월. 그거 외우시고. 자, 뒷페이지. 4번에서 중간에 보면 부상으로 몇 개월 이상? 3개월. 거기만 맺어보세요. 세 가지는 외워두세요. 징집, 소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부상으로 3개월 치료, 위탁 경영 가능. 됐어요? 네. 원래는 위탁 경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징집, 소집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3개월 이상 부상 치료. 이건 위탁 경영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보세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처분. 자, 농지를 취득했으면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되죠? 네. 안 하면 두 번째 줄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처분하려 했어요? 1년. 그러면 처분하지 않으면 또 이행명령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이행명령은 누가 내려?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여기는 시구 읍면장이 아니에요. 주의해 줄 것이 농지증 발급은 시구 읍면장. 이행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 6개월 이내 농지 처분할 건 명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행강제금 들어가죠? 네. 100분의 얼마? 20. 그래, 100분의 20. 100분의 20.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라 그랬죠? 네. 안 하면 이행명령 들어가죠? 네. 그래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들어가죠? 네. 그건 얼마? 10. 100분의 10. 100분의 10이잖아요. 네. 그리고 기준이 방치, 임대, 변경 공부했잖아요. 네. 그거는 100분의 10이고
농지는 100분의 20. 구별됐어요? 며칠 지나면 또 헷갈려. 어디서 10이 나온지는 몰라. 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같은 이인강제금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 20이 나오고, 어디가 10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둘 다 10 찍어보자. 막 그러거든요. 그죠? 토지거래 허가제는 얼마? 10. 농지는 20. 그렇게 간단하게 외워보세요. 이해됐어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첫째 줄을 met쳐주세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네. 그럼 예외적인 경우는 임대, 사용대 할 수 있다는 소리죠? 네. 그럼 예외적인 거 많아, 저거? 이거 다 외울 수 있겠어요, 또? 사람 죽겠다. 그래서 두 가지만 체크할게요. 국가, 기억 체크하세요. 자, 국가 등이 소유한 농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사용되거나 임대한 경우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디귿, 질병, 징집, 치약, 공직취업. 공직취임 이거 네 가지 외우세요. 질병, 징집, 치약, 공직취임. 선거들은 공직취임. 이게 시험 나왔어. 선거들은 공직취임. 이건 이제 위탁경영이 가능하다. 아예 임대, 사용대 할 수 있다. 원래는 임대차, 사용대차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공직 취임할 때는 임대, 사용대 할 수 있어. 국가 등이 소유 농지 할 수 있고. 됐어요?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나눴고, 오른쪽 동그라미 3번 있습니까? 기억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몇 줄 보세요. 임대차 계약하고 사용대차 계약할 때는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서를 쓰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서명 계약 동그라미. 원칙입니다. 원칙.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 그럼 임대차는 유상으로 빌려 쓰는 거죠? 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시험 자주 나와요.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 3년 이상입니다. 3년 알아야 돼. 우리가 보통 주택임대차는 몇 년? 2년. 농지임대차는? 3년. 그래, 이거 헷갈리면 안 돼. 3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는 몇 년? 3년.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주임법은 몇 년? 2년. 주택은 2년. 그래서 주임법은 2년이고, 이거는 3년, 농지는 3년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6번 시험에 자주 나와. 임대농지를 양수한 사람, 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임대인 지위를 뭐 한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일단 밑줄 근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네. 자, TP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뭐가 나왔어요? 상태, 입지, 환경 조사해야 되죠? 상태 조사하고 입지 조건 조사하고 환경 조건 조사해야 됩니까? 자, 상태는 벽면 도배 상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것은 직접 조사를 했어요? 자료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1번 벽면 동그라미. 첫째 줄 후단. 단어만 동그라미 쳐세요. 균열 여부 이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색 도배 동그라미. 그 단어만 체크하면 뭘 조사하는지 대충 알겠죠? 그건 자료 요구라고 적어. 직접 조사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한 걸 자료 요구를 하래. 자료 요구 적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각종 시설 상태란 말이 있습니까? 단어만 체크하세요. 수도 동그라미. 그럼 수도는 뭐 파손 여부, 물 잘 나오느냐 이거 조사하겠죠? 후단에 전기 동그라미. 조명시설 작동 상태 이거 조사하는데 전기. 그 다음에 가스, 도시가스냐 아니냐 누출 조사하겠죠? 가스만 동그라미. 단어만 체크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 소방 동그라미. 소화기 갖췄느냐 이런 거. 열 공급 중앙난방이냐 개별난방 조사해야 되겠죠? 자, 승강기 동그라미. 있냐 없냐 작동 상태 이런 거 조사하겠죠? 그 다음에 배수 동그라미. 6번의 중간에 배수 나와 있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이거 각종 시설 상태요. 이것도 어떻게 조사해야 돼? 자료 요구라고 적으세요.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양가로 1번하고 2번 묶으세요. 도로, 대중교통의 연계성, 시장, 학교 근접성. 이것은 개공이 입지 조건이라고 먼저 적으세요. 입지 조건. 이 두 가지가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은 자료 요구입니까? 개공이 직접 조사입니까? 직접 조사라고 적으세요. 현장 조사한다 이 말이죠. 개공이 직접 조사. 그죠?
그러면 일조량, 소음, 진동 이걸 환경 조건이라네. 3번. 양가로 3번 제목 있죠? 이것은 자료 요구입니까? 개공이 직접 조사입니까? 자료 요구, 자료 요구사항이라고 적었어요.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일조량 맞냐, 소음 있냐 없냐, 진동 있냐 없냐. 그죠? 그 주자가 잘 알죠? 자, 관리에 관한 사항이 뭐예요? 경비실 있냐 없냐 이거다고. 위탁 관리냐 자체 관리냐. 이건 개공이 직접 조사요. 음료수 한 박스 들고 와서 물어봐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끝 다 조사했죠? 그럼 조세는 뭐 어떤 조세만 조사하면 돼요?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조사하라 그랬죠? 우리 과목에서는 종류만 알면 돼. 세율은 어디서 배워? 세법. 여러분 좋아하는 세법에서 배워. 우리는 종류만 해야 돼. 자, 양갈 2번 두 번째부터 취득세, 지방구세, 농어촌 특별세 몇 적으세요? 인지세까지. 이거 세율 조사하면 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 인지세. 이걸 외워야 돼.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조사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의무상은 취득 관련 조세만. 끝. 세율은 세법하고 매치시키면 되겠고, 자, DP에 넣으면서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이 있어요? 네. 그럼 거래 예정 금액은 이 건물 가격을 말하겠죠? 네. 누가 산정한 금액을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개공입니다, 개공.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밑줄보세요. 개공이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금액. 예정 금액을 말해요. 의뢰인이 산정한다면 틀려. 개공이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 다 조사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걸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 쓸 때 기재해야 되죠? 네. 그러면 확인 설명서가 4자리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몇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2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내용이 어렵더라도 알고 있으면 쉬운 거예요. 공부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시험이란 것은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어려운 거지. 나온다는 것이 확실히 되면 어렵든 쉽든 공부해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자,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뭐라 했어요? 토지, 4가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지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다 공부를 할 건가? 넘겨보세요.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다 외울 수 있냐고, 이게. 507페이지까지인데. 외울 수 있겠죠? 외워야 돼요, 의무적으로. 글씨도 안 보여? 요즘은 스마트폰에 돋보기 어플이 있어요. 그거 깔아가지고, 대면 돼. 이제, 그래. 별걸 다 가르쳐줘.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6번 문제도 그거 다 그 서식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이 네 가지를 다 공부를 비교까지 다 해야 돼. 참 한정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1, 2주로 공부하면 돼요. 주거용. 이거의 공부가 되면 80%가 끝나. 공부가. 몇 퍼센트?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비교만 하면 돼요. 이를 기준으로 비교해서 공부하면 돼요. 그럼 100%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뭘 먼저 공부해야 되겠어요? 주거용. 이걸 먼저 공부해놔. 그래서 이제 3, 4월 달에는 이걸로 공부할 것이고, 나머지 비교는 5, 6월 달에 다 할 거예요. 뭔 소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거용만 할 거라고. 주거용만. 근데 이게 되게 쉬워. 왜 쉽냐? 방금 저거 조사했잖아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한 거 설명하고 저걸 적은 거니까. 자, 그러면 책 보세요. 496페이지. 두 문제가 나와요. 서식 문제가. 확인 설명서 1 가로 안에 주거용 건축물 나와 있어요? 네. 단독 공동 매매 임대 거래했던 것만 V자로 체크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자료 있어요? 네. 우리가 법에서 배울 때 설명할 때 그냥 하라 했어요.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근거 자료가 있잖아요.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제시했던 것만 체크하면 돼요. 제시 안 한 거 체크하면 거짓말이지. 거짓 작성이지. 아, 그러잖아요. 네. 맞죠? 네. 오, 좋아.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이 중요해요. 대상 물건의 상태 자료 요구사항이 있어, 없어? 있어요. 뭐 병명 균열이냐, 아까 자료 요구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거기다 적는 안이 있어, 없어? 있어요. 뭘 적어야 되냐? 두 가지를 적을 거예요. 두 줄을 적을 테니까 칸이 넉넉하네. 동그라미 1번 적으세요.
그 네모 안에다 적어. 요구한 사항 및 그렇게 적으세요.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이렇게 적으세요.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적었어요? 좋아. 적었죠? 2번 그러고 또 적어.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사실을 기재.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사실을 기재. 그럼 법에서 기억나?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했으면 그 사실을 설명하고 기재하라고? 여기다 기재하는 거예요. 그럼 기재란이 있어 없어? 그것도 맨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실무할 때 문장을 만들어서 적으면 돼. 너 실무할 때 확인 설명 쓰라니까 불응 사실을 기재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했어. 그죠? 네, 자,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로마자 1번에 보면 개공 기본 확인사항 있어요? 네. 오른쪽 로마자 2번 보면 세부 확인사항 있어요? 네. 3번 보면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있어요? 네. 요즘 들어서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 기본 확인사항이 뭐고, 두 번째, 세부 확인사항이 뭐고, 아니 두 번째죠. 세 번째가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 들어 이게 시험이 자주 나와. 그러면 딱 보니까 보수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생략하고 필요 없어요. 두 가지 세부 확인 사항이냐, 기본 확인 사항이냐 이게 시험 자주 나오는데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많아요? 딱 보니까.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을 외울래요? 기본 확인 사항을 외울래요? 세부 확인 사항을 외우는 게 편하겠죠? 네. 그럼 세부 확인 사항이 뭐냐면 거기 9번부터 12번까지죠? 네. 우리가 앞에서 자료 요구 사항이 벽수일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거기 벽면 도배에서 벽 있어 없어? 있어요. 내 외부 시설물 상태 있습니까? 네. 이게 수도 전기 가수잖아요. 네. 수. 그다음에 환경 조건이 일조 소음 진동이죠? 네. 그리고 9번이 뭐요? 실제 권리 관계. 그 밑에 적어. 실제 권리 관계가 미공시 권리를 말합니다. 실제 권리라는 것이 뭘 말한다? 미공시 권리. 미공시 권리에서 미. 그래서 벽수 일미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이거 세부 확인 사항이야. 우리가 벽수 1이 자료 요구 사항이잖아요. 벽수 1이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한 거잖아요. 그 미공시 권리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 이게 세부 확인 사항이야. 벽수 1, 미 세부 확인사항. 벽면 도배 세부, 수도 전기 가스 세부, 일조 소음 진동 세부, 미공시 권리 세부. 그러면 등기된 권리는 세부겠어요, 기본이겠어요? 여기 안 나오면 다 기본이야, 보수 빼고. 그죠? 그럼 일조 소음 진동은 환경 조건은 세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비선호 시설은 기본이 되는 거야. 뭔 소리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돼. 벽수 1 미만 세부, 나머지 다 기본으로 때려버리면 돼. 벽수 1 미만 세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기본. 자, 일단 이거 공부했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이제 큰 제목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확인사항 볼게요. 물건의 표시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저기서 아까 기본적 사항이에요. 기본적 사항 아까 조사했잖아요. 그럼 토지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토지는 세 가지 서식화가 되어 있다는 걸 외워야 돼요. 소재지, 면적, 지구 세 가지 서식화가 되어 있다는 걸 외워야 되고 뭘 보고 작성하느냐 이거 적어야 돼. 토지는 뭐 어디가 나와 적어? 그래, 그 토지 밑에도 적으세요. 토지, 대장, 등까지 적어야 돼. 등기부, 표제비도 나오니까 토지, 대장, 등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토지는 토지, 대장 보고 작성한다는 거고 세 가지가 서식화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 자, 건축물은 뭘 적어야 돼? 건축물 대장 등까지 적어야 돼. 등. 이제 머리 돌아간다. 건축물 대장 등.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것이 서식화 됐냐 봐보세요. 전용 면적 들어있어요. 전용 면적. 네. 대지 지분, 건축 연도, 용도 들어있죠. 네. 구조 들어있죠. 네. 방향 동그라미. 방향은 건축물 대장이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현장 조사를 했죠. 네. 그 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대장, 등 아까 적었잖아요. 그리고 이방 건축물 밑줄 보세요. 이것도 시험이 나왔어요. 이방 건축물 여부는 건축물 표시란에 들어있다는 거 알아야 돼.
이방 건축물 여부 나와 있잖아요. 표시란에 서식화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권리관계 있어요? 등기부 기재상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공시된 권리만 여기다 적어. 아까 미공시 권리는 아까 저거 세부사항이 나오잖아요. 공시된 권리만 적었는데 등기부 기재사항 밑에다 적어. 등기사항 증명서. 이건 등기사항 증명서 보고 기재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나와 있잖아요. 적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리 규제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 밑에다 적어. 큰 제목 밑에다가. 뭐라고 적느냐면 임대차는 생략하는 이렇게 적었어요. 임대차는 생략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대차는 적어도 되고 매매는 반드시 적어야 되고. 확인설문 임대하면 임대차도 이거 확인설문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서식화되어 있는 거 봐야 되겠죠? 지역지구 서식화되어 있죠? 오른쪽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있어요? 그럼 묶어야지. 이렇게. 옆으로 돼 있으니까. 옆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 묶어갖고 뭐라고 적어? 저건 뭘 보고 적어?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뭘 보고 적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고 시군조례라고 적어서 시군조례. 공법에서 시군조례가 적은 상한을 적는 거예요. 건폐율 자체를 적는 게 아니라 상한. 시군조례에 나와요. 시군조례.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건폐율 상한 용적상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고 시군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하고 밑으로 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밖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위 아래로 묶어야 되겠죠?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이렇게 적으세요.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도시군 계획시설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위아래로 묶었어요?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그럼 나머지 것들은 지역, 지구, 허가, 신고구역, 투기지역 이런 거 있잖아요. 나머지 그 이용 제한 이런 건 뭘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 이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제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플러스 부동산 종합 정보망 등까지 적어야 돼요. 토지 나머지도 지역지구라지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플러스 부동산 종합 정보망 등 이렇게 적으세요. 등 속에가 이제 관련 범위 들어 있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플러스 부동산 종합 정보망 등. 부동산 종합 정보망에 이용 제한이 많이 나와. 정보망 뒤져보면 됐어요? 거기서 확인하고 없으면 또 관계법 찾아서 됐어요? 네.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입지 조건 있어요? 입지 조건 아까 개공이 직접 조사 적으세요. 개공이 직접 조사. 입지 조건 밑에 적어. 개공이 직접 조사 아까 했잖아요. 근데 그 입지 조건을 외워야 돼. 도로에서 도 동그라미. 대중교통에서 대 동그라미. 주차장에서 주. 교육시설에서 교. 판매 의료시설에서 판. 자, 어떻게 한 게 아니냐? 도대주 교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 입지 조건 어떻게 외운다? 도대주 교판. 집에 갈 때도 도대주 교판. 학원 올 때도 도대주 교판. 계단 내려갈 때도 도대주 교판. 식사하기 직전에도 도대주 교판. 커피 마실 때도 도대주 교판. 이것은 무조건 외워야 돼. 시험도 자주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써먹어. 이걸 외워놔야지 저거 비교도 돼요. 뭔지 알겠어요? 입지 조건. 작년에 시험 나왔어요. 입지 조건이 아닌 걸 골라라. 도대주 교판입니다. 도대주 교판. 도가 뭐예요? 도로. 대가 대중교통. 주가 주차장. 교가 교육시설. 판이 판매 및 의료시설. 도대주 교판 체크했어요? 자, 관리에 관한 사항 아까 개공이 직접 음료수 사고 조사를 했죠? 개공이 직접 조사 적으세요. 자, 비선호시설 1km까지만 조사하면 되는데 개공이 직접 조사 적으세요. 오른쪽 비선호시설 있어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조 소음 진동은 자료 요구사항이라고 했죠? 비선호시설은 개공이 직접 조사해요. 그리고 1조 소음 진동은 세부고 비선호시설은 기본사항이야. 자, 그 다음에 7번 거래 예정 금액 등 있어요? 그 밑에 큰 제목 밑에 적어서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이렇게 적으세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예정 금액,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적는 거예요. 오른쪽에 세 가지 있잖아요. 예정 금액, 공시가격이 있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 예정 금액,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적는다고. 그러면 이제 그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 두 가지만 묶어봐. 예정 금액 빼고.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 두 가지 묶었어요? 그럼 뭐라고 적냐면 임대차는 생략 가능 이렇게 적으세요. 그럼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은 임대차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 임대차는 생략 가능 적었습니까? 네. 좋아. 그 다음에 그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 그 몇 가지 서식화되어 있어요? 인지세는 빠져있죠? 네. 이 세 가지를 외워야 돼. 취득시 지방 농어촌 특별세 외우고 그 큰 제목 옆에다가 화살표 긋고 뭐라고 적냐면 임대차는 제외 이렇게 적으세요. 이거는 생략 가능이 아니에요. 임대차는 제외입니다. 제외. 왜 취득 관련 조세는 임대차는 안 적겠어요? 그렇죠. 취득시가 뭔 필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예 안 적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조세, 취득시에 농어촌 특별 뭘 보고 적어야 돼요? 확인해서 적어야 돼? 어디가 나와 이거? 세율이 어디가 나와? 어디서 배워? 세법이 나오지. 그러니까 적어. 그 밑에 여백 좋게 적게 여백 크게 한 줄 있네. 중개가 완성되기 전 이렇게 적으세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지방세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세율이. 네. 세법을 확인하여 기재. 조사하는 것이 세법 확인한 거예요. 맞죠? 네. 세율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쩌고. 그죠? 네.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기본 사항이 거기까지고, 그럼 세부 확인사항 아까 벽수일미 했죠? 네. 자, 실제 권리 관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공식 권리라고 적었죠? 네. 그럼 실제 권리 관계 밑에다 적어. 그러면 미공식 권리가 뭐예요? 법정지상권 적으세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입니다. 이건 주거용이니까. 주택임대차. 자,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 왜? 주거용이니까. 주택임대차. 적었어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공시되지 않는 물건은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적어.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이렇게 적으세요.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아까 직접 조사하라 그랬죠? 네. 같은 난에 적게 돼 있어요. 미공시 권리하고 공시되지 않는 물건은 권리.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기본, 공시된 권리는 기본 확인사항, 미공시 권리는 세부 확인사항. 됐어요?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 상태 있습니까? 네. 벽면 도배 있어요? 네. 환경 조건 밑에 있죠? 네. 세 가지 묶어갖고 자료 요구라고 다시 적어. 아까 적었죠? 자료 요구. 벽수일 자료 요구사항. 벽면 도배 수도 정기 가서 일조 소음 진동 자료 요구사항 적었어요? 네. 그럼 이제 네 외부 시설물 상태가 뭔지 또 외워야 되겠죠? 수도. 아까 외웠잖아요. 아까 앞에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방식비 연료 이거 줄이면 열공고,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있어요? 자, 그 밖의 시설물에다가 그 여백 있습니까? 네. 자, 가정 자동화 시설 설치 여부 적으세요. 가정 자동화 시설 설치 여부를 기재합니다. IT 시설 말이에요. IT 시설. 가정 자동화 시설 설치 여부 기재. 그래서 공부는 그 세세한 거 파손 여부 이런 거 외운 게 아니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비, 연료, 승강기, 배수까지는 외워야 돼. 내부 시설물 상태에 있다는 거. 벽면 도배 두 가지 있죠? 환경 조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일조소음 진동 동그라미. 일조소음 진동 세 가지 동그라미 펴세요. 진동까지 동그라미 쳐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세부 확인사항이고, 그 다음에 보수 등에 관한 사항 하나밖에 없죠. 네. 자, 보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있습니까? 네. 이것은 보수는 이제 협의한 금액을 적겠죠. 네. 법정 보수 내에서 협의. 근데 이제 보수 실비 계획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다 보수 옆에다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 이렇게 적으세요.
거래 예정 금액에 대한 보수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기준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산출 내역 있어요? 없어요? 이건 계산 방법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보수 계산할 때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요율 곱하잖아요. 그렇게 적어놔.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적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참고 표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협의했던 거라며. 그러니까 시도 조례 범위 내에서 협의는 가능해. 그러니까 0.4만 받으라면 0.4 범위 내에서 밑으로는 가능하다고. 이해됐어요? 0.4 그대로 받든지 그 밑으로는 가능하다 이 뜻이고, 그 밑에가 중요해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이 지문. 부가가치세는 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의 시험에 나와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인적사항 나와 있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또는 동그라미 서명 또는 나래요. 근데 우리가 법에서 배울 때 개공하고 소공은 또는이라 했어요? 밑이라 했어요? 밑 개공 밑 동그라미. 네 개 다 밑줄 밑 동그라미 밑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지금 개공이 2명까지 있잖아요. 그럼 4명이 공동 중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2명밖에 칸이 없는데. 만들어서 적어야 돼. 별지 첨부입니다. 이게 다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원래 서식은 2명밖에 없잖아요. 4명이 공동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4명 인적사항 다 적어야 돼. 그러니까 별지를 첨부해서 만들어 적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이야기한 내용의 D페이지 넘겨봐. 그 작성 방법 있어 없어? 다 그 내용이야. 그 내용 적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해 안 되면 그 뒤에를 같이 보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다 끝났고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495페이지. 앞쪽으로 넘어옵니다. 495페이지 예제 몇 번? 6번. 자, 이것은 무슨 확인 설명서 작성을 물었어요? 방금 우리가 주거용 건축물을 했어 안 했어? 풀 수 있겠죠? 볼게요. 대상 물건이 이방 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상 증명서를 통하여 기재한다. X죠? 아까 건축물 표시란에 이방 건축물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뭘 보고 작성해야 돼? 건축물 대장이지. 아까 건축물 대장을 적었잖아요. 좋아. 자, 비선호시설 입지 조건 관리 셋 다 자료 요구사항이요? 개공이 직접 조사. 아까 서식 개공이 직접 조사 적었잖아요. 자료 요구사항은 벽수 일만 되니까. 틀렸네? 3번 매매했던 거라며.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맞았어요? 네. 맞잖아요. 아까 확인하여 기재한다고 했죠? 네. 근데 왜 앞에다가 매매라고 출제자가 넣었을까? 임대차는 생략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도 소지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매매라고 넣은 거예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임대차는 개별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한다. 아까 생략 가능하다고 적었어 안 적었어? 적었죠. 그 다음에 조세 종류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한다. 맞죠? 네. 임대차도 적어야 된다? 네. 봐. 그러니까 문제 풀려 안 풀려? 풀리잖아요. 아, 방금 한 걸로 풀려 안 풀려? 풀려. 그래서 이제 그 서식은 그렇게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2번 3, 4월 달에는 1까지 확실히 해놓으면 5, 6월 달에는 4가지 비교할 거야. 4가지 비교. 4가지 비교해야 돼. 2문제가 나와. 2문제가. 무조건 맞힐 수 있어. 조금만 연습하면 되게 쉬워 이거. 그쵸? 그래서 이제 오늘 서식 한 가지 암기사항들 나와 있잖아요. 정리하고 끝내드릴게요. 자, 아까 입지 조건은 어떻게 한결했어요? 도, 대, 주, 교, 판. 이거 애우라 그랬어요. 도가 뭐요? 도. 대가, 주가, 교가, 판이. 자, 다시 입지 조건은 어떻게 한다?
도대주교판. 입시권 어떻게 한다? 도대주교판. 입시권 어떻게? 도대주교판. 입시권 어떻게? 도대주교판. 자, 또 하나. 우리가 확인 설명서 크게 분류하면 기본 확인, 세부 확인, 보수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은 벽, 수, 일, 미입니다. 벽이 벽면 도배, 수가 수도전기 가스, 일이 일조소음 진동, 미가 미공식 권리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있죠? 벽수 일미. 그래서 이 환경 조건은 세부인데 비선호 시설은 뭐다? 기본. 기억나? 네. 그 다음에 미공식 권리는 세부인데 등기된 권리는 뭐다? 기본.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 1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서 오늘 진도를 시간 내에 맞췄어. 참 신기하죠? 네. 어떻게 그 시간 내에 딱 끝낼 수 있을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밑줄 근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밑줄 근거 위주로 복습하고 이제 다음 주는 그 3장 파트 그 경영 활동은 1, 2월 달에 내가 하고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문제풀이 할 때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부터 해서 끝처리까지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다음 주에 결석하면 안 돼. 다음 주에도 4문제가 나와요. 5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4문제는 나올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정리하고 5, 6월 달에 또 다시 한 바퀴 돌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오늘 마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